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월급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해외여행 사진들, 유튜브를 보면 신상 언박싱 영상들, 카페에 가면 비싼 커피 마시는 사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이 시대가 원래 이런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데이터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 통계와 우리 느낌,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통계는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까요? CPI라고 합니다. 이건 수백 가지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서 평균을 냅니다. 여기에는 텔레비전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휴대폰도 들어갑니다.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자주 사는 건 뭔가요? 식료품입니다. 외식비입니다. 교통비입니다. 월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달걀 한 판 가격 몇 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배추 한 포기 가격 치솟았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 5천 원이 넘어갑니다. 짜장면 배달 10,000원 가까이 합니다. 이런 필수 소비 항목들 통계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체감 물가는 통계 물가와 다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필수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듭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경제는 좋아질 수 있어도 우리 체감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소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월급이 올랐는데요? 맞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3% 인상됐다고 칩시다.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물가는 얼마나 올랐나요? 4% 올랐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걸 실질 임금이라고 합니다. 명목 임금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실질 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소득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납니다. 플랫폼 노동도 늘어납니다.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이런 일자리들은 불안정합니다. 월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복지 혜택도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낍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제자리지? 이건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속도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물가 오르는 속도, 임금 오르는 속도, 이 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격차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가난해진다고 느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인스타그램을 열어봅니다. 친구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예쁜 카페에서 찍은 사진, 멋진 호텔 수영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유튜브를 봅니다. 신상 명품 가방 언박싱, 새로 산 차 리뷰, 인테리어 자랑. 길을 걸어갑니다. 명품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카페는 만석입니다. 다들 몇천 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이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왜 다들 이렇게 소비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SNS는 삶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줍니다. 고통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올린 그 친구, 사실은 카드 할부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명품 가방 산 그 사람, 사실은 몇 달 굶고 산 걸 수도 있습니다. 고급차 타고 다니는 그 사람, 사실은 빚내서 산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과정은 모릅니다. 둘째, 실제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상위 10%와 나머지의 격차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더 부자가 됐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월급은 물가를 못 따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정말로 더 잘 살게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절대적 가난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제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사실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느낌입니다. 첫째, 직업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산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둘째, 노후 보장이 약해졌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 해도 얼마나 받을까요? 살아갈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있나요?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노후 준비는 어렵습니다. 셋째, 주거 불안입니다. 집값은 너무 비쌉니다.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월세는 계속 오릅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 갈 돈이 있나요? 넷째, 교육과 양육 부담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엄청 듭니다. 학원비, 보육비, 대학 등록금, 계산해 보면 몇억 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결혼도 포기합니다. 이 모든 불안들이 합쳐지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앞이 안 보인다. 지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가난보다 이 불확실성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건 내 탓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경제가 어려우면 사회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산업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개인 책임으로 전가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하다. 자기 개발을 안 해서 뒤처졌다. 투자를 안 해서 못 벌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개인 파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지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경제 구조가 바뀐 겁니다. 이걸 개인의 실패로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개인이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교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지 마세요. 유튜브 성공 스토리와 내 현실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비교하세요.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나요? 그럼 된 겁니다. 둘째, 소비 기준을 재정립하세요. 과시 소비에서 벗어나세요. 명품 가방 필요한가요? 비싼 차 필요한가요? 해외여행 꼭 가야 하나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셋째, 정보 과잉에서 거리를 두세요. SNS를 덜 보세요. 비교할 기회를 줄이세요.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줄어들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내 삶에 집중하세요. 넷째,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하세요. 당장은 힘들어도 비상금은 조금씩 모으세요. 건강은 꼭 챙기세요. 병원비가 가장 무서운 지출입니다. 인간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돈보다 판단력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첫째, 체감 물가가 통계 물가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는 필수재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둘째, 실질 임금이 정체됐습니다.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셋째, 비교의 기준이 왜곡됐습니다. SNS에서 보이는 삶, 그건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넷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직업 안정성, 노후 보장, 주거 안정, 교육 부담, 모든 게 불안합니다.
다섯째, 구조적 문제가 개인화됐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개인의 실패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경제 구조가 바뀌었고, 불확실성이 커졌고, 비교의 기준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단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이해하고 비교 기준을 다시 세우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